낙찰을 받으면 또 받는 대로 또 문제가 생기고, 명도라는 게 문제가 생기고, 명도를 하기 전과 또 후에 대출에 대해서 또 대출을 제가 다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지만 막상 내가 대출을 받는 입장이 또 되면 그때 또 헷갈려요. 그리고 또 머리가 하얘지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케어를 해주며 끝까지 책임을 져주고 다 해드립니다. 그러면 한번 가보시죠. 안녕하세요, 부유전자입니다. 오늘 이제 촬영하는 거는 저희가 낙찰을 받고 지금 대출 알아보는 기간이에요. 그런데 문제들이 다 달라요. 왜 다르냐?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출 대부분 몇 프로 나와요? 어떻게 나와요? 이랬는데 제 명의, 제 신용, 제 상태, 제 주택수, 제 상황, 뭐 제 능력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게 개개인마다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. 그래서 통상적으로 대부분 감정가의 80%, 낙찰가의 60% 이렇게 해서 적은 금액으로 해준다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또 특별하게 들어가는 게 뭐 무주택자이냐, 그리고 생애 첫 주택자이냐,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이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낙찰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 낙찰을 받으신 수강생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 각자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.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가보시죠. 수강생 상황은 다 달라요. 여기에 대출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 수강생에 맞게 대출을 상담을 받았었을 때 이러한 피드백이 왔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. 삼전동 물건 낙찰 받아서 3억 7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. 감정가가 3억 정도 됐었죠.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물건을 보시면 돼요. 저희가 이거 경매지 감정가부터 낙찰된 금액까지 보여드릴게요. 그거를 보면서 비교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대출 상담사 리스트들을 제가 다 표를 드렸어요. 이렇게 표를 드렸는데 타 상담사마다 금리부터 해서 부수 조건들이 전부 다 달라요.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한 사람이 다 다른 거지, 또 제가 제 능력과 평가를 했었을 때는 또 금액이 또 달라요.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누구는 이렇게 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겠다 라고 대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. 내가 내 거를 하나도 숨김없이 대출 상담사님과 이러이러하니까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냐,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 감정가, 뭐 낙찰가 이렇게 되니까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냐,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. 대충 하면은 대충 답변 돌아와요. 근데 내가 정확하게 이러한 물건과 내 능력들과 함께 말씀을 해드리면은 상담사님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. 그치만 정확한 건 은행에 서류를 넣어봐야지 나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. 그치만도 내가 정확하게 말을 하면 할수록 정확하게 돌아온다는 답변은 틀리지 않아요. 이거를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. 그랬을 때 연락한 대출의 상담사 리스트,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또 우리가 임장을 하면서 비교 시세를 한 것처럼 똑같이 대출도 비교를 하면서 나에게 또 맞는 게 있잖아요. 나는 대출 금액을 더 올려야 되겠다, 나는 대신 금리를 낮은 걸 선택해야 되겠다,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나는 그냥 대출 한 사람한테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아무것도 몰라요. 내가 잘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비교를 아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걸 비교를 하셔야지만 나는 이 정도 대출 금액은 내가 일하면서 갚을 수 있겠다, 내가 이 정도 투자 금액은 할 수 있겠다, 이런 거를 내가 설정을 하고 이 비교를 나에 맞춰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거를 들어가면 됩니다. 그러면은 부유유전자님은 어떤 걸 가장 좋아해요? 어떤 게 가장 나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?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월소득 이런 것까지 다 따져가면서 저에 맞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정답일 수가 당연히 없어요. 왜냐면 급여 소득도 다르고 월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저랑 생각하는 것도 다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투자 금액이 좀 더 많이 들고 대출 이자를 적게 한다, 이런 게 오를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그치만 레버리지를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더 물건들을 볼 때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. 대출 상담사까지 제가 연락처를 다 드렸는데 여러 상담사 이야기했었을 때 이 정도 금액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다 라고 한 표들을 지금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. 낙찰을 받으면 또 받는 대로 또 문제가 생기고, 명도라는 게 문제가 생기고, 명도를 하기 전과 또 후에 대출에 대해서 또 대출을 제가 다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지만 막상 내가 대출을 받는 입장이 또 되면 그때 또 헷갈려요. 그리고 또 머리가 하얘지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케어를 해주며 끝까지 책임을 져주고 다 해드립니다. 그러면 한번 가보시죠.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란, 이 중도상환 수수료란 어떤 거냐면 내가
대출을 받았는데 말 그대로 어떻게 중도의 상환을 중도의 돈을 갚으면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있는 데들도 있고 없는 데들도 있어요. 각 시기마다 다르고 각 은행마다 조건이 달라요. 이렇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나는 돈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최대한 없는 데로 가야 되겠죠. 고정금리랑 첫째, 금리 중에 변동금리, 고정금리가 있어요. 그러면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변동되는 금리예요. 내가 한 달마다 내는 게 나라, 경제, 시장 이런 게 다 반영돼서 변동되는 금리에 맞춰서 내가 이자를 내는 거고, 고정금리는 몇 년 고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, 고정이면 내가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난 이 금액으로 동결을 시키겠어 하면 내가 받는 기간 동안 그때 동안 계속 고정이에요. 한 5%로 고정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대출 갚을 때 계속 5%예요.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하는 게 고정금리, 변동금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. 몇 년 고정 거치란 어떠한 말이냐면, 내가 3년 거치다, 1년 거치다 이 말이 내가 대출 금액으로만 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 원금을 갚지 않고 이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내는 걸 고정금리로 하면 돼요.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을 대출을 받았다. 그럼 이 3억에 대해서 이자만 내는 게 고정적으로 내는 1년 거치, 3년 거치하면 이 3억에 대해서 1년만 나는 이자를 내겠다. 그럼 1년 이후에 40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된다. 그러면 이제 이 원금이랑 이자랑 같이 합해서 내는 거예요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네, 질문 크게 해주세요. 네, 3억 혹시 그러면은 고정 거치로 가게 되면은 네. 3억에 대한 원금은 상환이 절대 안 되는 건가요? 네, 고정하는 기간 동안에 원금은 회수를 안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고정 거치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? 상환을 안 하고? 이제 내가 그동안에 이자만 내거나 3년 고정 동안 나는 이자만 납부를 하면서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이 이자가 적어들고 나는 이거를 판매하겠다, 매도할 생각이 있으면 그때 나는 굳이 원금까지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. 내 돈을 다른 데에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. 네. 그리고 무주택자 DSR, DTI. DSR, DTI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번 돈에 대해서 그만큼 은행이 이 사람이 이만큼 벌고 나니까 빌려줄 수 있는 돈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방빼기가 무슨 말이냐면, 이 방빼기라는 말은 은어인데 우리는 주택을 낙찰을 받았잖아요. 주택에 대해서 여기서 소액임차인이 있고 여기 주택에 대해서 방공제라는 게 돼요. 누군가가 우리 집에 이제 낙찰받은 집에 사람이 임차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금액을 지켜줘야 되는 금액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럼 그 금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어요. 그러면 서울이면 얼마, 대전이면 얼마,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. 각 표가 있는데 그 표만큼 최소로 공제해주는 이 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대출을 실행시켜주는 게 은행에서는 방공제를 하고 대출을 해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가구 주택 방빼기란 이것도 똑같은 말이겠죠. 내가 한 다가구에 낙찰을 받았는데 18세대가 있으면 이 18세대 들어오는 사람마다 보장을 해줘야 되는 이제 안전한 돈을 지킬 수 있는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. 그럼 그 금액만큼 은행에서 전부 다 공제를 하고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. 이게 방빼기라고 보시면 돼요.